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꼴찌론과 공부론. 하태진. 꼴찌 서울대 가기?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쉬운 것일 수 있다. 특히 꼴찌가 된 이유가 다른 이유보다도 특유의 뺀질거림과 하기 싫은 것은 절대 안 하는 등의 이유라면 더욱 그렇다. 뭔가를 하기 싫어서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은 또 다른 뭔가가 재밌어서 빠져들면 겁나게 집중해서 몰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꼴찌가 아닌 선별적 집중으로 인한 꼴찌라면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그 하고 싶지 않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좀 달리 보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서울대를 향해 갈 수 있다. 사람도 관성의 법칙에 매우 지배당하면서 사는 존재이다 보니 한번 탄력받으면 점점 더 탄력을 받아 무지 효율적이고 놀랄 만한 속도로 서울대를 가기 위한 조건들을 금방 축적할 수 있다. 꼴찌였으니 조금만 마음을 바꿔 책을 봐도 그 성과가 금방 드러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그냥 어쩌다가가 아닌 내 의지대로 꼴찌를 벗어나는 순간 그 쾌감이 상승하여 나도 모르는 잠재력과 탄력으로 점점 더 가속이 붙게 되어 1등은 아니더라도 서울대 갈 정도까지는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변이라 한다면 굳이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네 인생이 늘 개변과 불확실성을 가진 채 흘러가고 있음을 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리라. 그 점에서 난 이 책의 제목에 참 공감한다. 우리 주변의 많은 꼴찌가 이런 생각으로 달려주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꼴찌들이 이것 봐라 하면서 방향성을 바꿔주면 좋겠다. 물론 전부 다 서울대를 갈 수는 없겠지만 분명 그런 과정들이 평생을 사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공부란 무엇인가 하는 본론이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학문이든 어떤 일이든 갈고 닦는 것을 공부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공부 잘하냐? 공부 좀 해라. 공부 못하면 큰일 나. 등등 공부라는 단어를 이런저런 뜻으로 쓰고 있다. 사실 공부 잘하냐 할 때의 공부는 성적이 좋냐이고 공부 좀 해라는 책 좀 봐라. 공부 못하면 큰일 나는 좋은 학교 못 가면 큰일 나라는 말로 들린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공부의 참뜻보다는 공부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에 얽매이고 있다. 사실 공부는 그런 결과를 뜻하는 말이 아닌데 우리 정서에는 결과가 과정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늘 붙어 다닌다. 공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일축하면 공부는 집중이다. 정성을 다해 뭔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술이든 지식이든 또는 예술이든 심지어 연애조차도 그것을 갈고 닦고 익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애 공부 좀 해라. 또 연애 박사라는 말에 공감이 많이 간다. 연애에 무슨 공부냐 하겠지만 아니다. 연애만큼 정성을 다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도 잘 없다. 연애든 공부든 학습, 배우고 또 때로 배우는 것. 그것이 공부다.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배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안에 정착되고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익혀야 할 것이다. 익힌다 함은 내 안에 익어져서 정말 내가 그것인지 그것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전거를 처음에는 배우지만 시간이 지나 익어지면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건지 자전거가 나를 태우고 가는 건지 그냥 다 그게 그것처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익힘이고 합일인데
이런 것을 향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의 착각을 일축하고 싶다. 이렇게 공부라는 뜻을 잘 살펴보면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하면서 그 어떤 대상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공부라 하면 그저 학교에서 책 보고 참고서 보고 시험 잘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공부는 원래 그런 대상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편협함에서 일단 벗어나야 한다. 뭐가 되어도 좋다. 달리기가 되어도 좋고 그림 그리기가 되어도 좋고 친구 생일 챙기기가 되어도 좋고 체육대회에서 기가 막힌 춤으로 응원 이끌기가 되어도 좋다. 그것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가 봐도 권장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그 어떤 분야라도 공부하라. 학습하여, 즉 배우고 익혀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집중이다. 집중은 깊이를 낳고 깊게 들어가다 보면 더 넓게 볼 필요를 스스로 느껴 이것저것 폭을 넓히게 되어 있으며 그러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또 동시에 집중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는 것도 많아지며 뭔가를 알아가는 주어진 과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 정서적 쾌감은 육체적 쾌감과 달라서 한번 탄력을 붙이면 나도 모르게 쭉 달려간다. 육체적 쾌감은 조금 피곤하거나 나른하게 만들지만 정신적 쾌감은 정신이 더 맑아지고 몸이 더 가벼워진다. 그래서 더욱더 상승하고 발전하다가 어떤 경지에 이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굳이 존경받는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경지까지는 안 되어도 다 나름대로의 인생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을 할 줄 알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난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오뚜기처럼 또박또박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부 잘하냐는 그래서 성적이 좋냐라는 말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집중을 잘하고 그 성과를 느껴보았냐 또는 통하였느냐라는 말로 봐야 한다. 성적표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정성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너 공부 못하면 큰일 나. 맞다. 큰일 난다. 성적이 나쁘면 큰일 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면, 즉 어떤 것이든 집중하지 못하고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잘 느끼지 못하고 살면 그것이 큰일 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공부 못하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이다. 완성은 익힘에서 나오고 익힘은 반복에서 나오며 반복은 집중하지 않으면 힘들고 집중은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공부란 바로 이렇게 열정에서부터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통칭하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다. 이제 공부를 하자.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하자. 성적표 숫자가 아닌 자기의 공부를 하자. 나는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열정을 품어보자. 나를 지극히 사랑할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깊게 느끼고 관심을 기울이면 열정이 생기게 된다. 열정은 공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열정으로 시작된 마라톤은 완성이라는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그 험난한 여정을 다 이겨내게 해준다. 그 과정에 나를 던지는 그런 공부다운 공부를 이제는 모두가 해볼 일이다. 그것도 평생을 걸쳐서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학창시절의 공부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식을 얻게 해주는데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준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집중해서 해결하여 버릇하면 자꾸 그것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어떤 인생의 과제가 생겨도 잘 해결하게 된다. 해결은 꼭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돌아갈 줄도 알고 타협과 도전 속에서 균형을 잡아갈 줄 안다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집중과 더불어 많은 전략적인 요소를 필요로 한다. 들곱하기뿐만 아니라 옆을 돌아보기, 좀 더 멀리 보기 등 시공을 넘나드는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부를 해버릇하면 그런 것이 몸에 배이게 된다. 학창시절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과목을 왜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진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과목의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촉소해서 생긴다. 역사를 왜 공부하는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다 머릿속에 넣기 위함인가? 아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관계와 세상에서 성공한 또는 완전히 실패한 많은 나라들과 그 관계자들의 흐름과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용은 부차적이고 그 안에 흐르는 인간관계와 특별한 전환의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든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많은 전략을 배우게 된다. 그런 자세로 임하면 역사처럼 재밌는 것이 없다. 선조들이 살아온 인생의 전략을 훔쳐보는 것이라 생각하면 참 재밌는 일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이 결국 내게 많은 조언을 주게 되어 통찰력을 심어준다. 과학은 왜 하는가? 원소기호 하나하나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의 현상들에 대해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함이다. 배워서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현상들에 대해서 그 속의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쉽고 재밌다. 국어와 영어는 왜 하는가? 말은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며 특히 그 언어권의 문화를 담고 있으니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을 다 가볼 수 없어도 간접적으로나마 말을 통해 그 문화를 들여다본다 생각하면 역시 재밌을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어는 그것을 잘하게 되면 그 언어로 쓰인 많은 정보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아주 매력적이다. 지리 안에는 사업 아이템들이 들어있으며 윤리 속에는 역사적 현자들의 철학과 생각이 들어있으니 경영도 배울 수 있다. 무슨 과목이든 참 별 얘기가 다 있구나 하고 접근하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이다. 가장 의문이 많은 수학. 그 어려운 수학을 뭐하러 이렇게 깊게 하지? 미적분을 굳이 왜 배우지? 그저 전자계승기 다루면 그만이고 실제 살면서 어찌 쓰일 것 같지도 않은 어려운 수학을 왜 하는지. 수학은 공부의 꽃이다. 보통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도 대부분 잘한다. 상위권 학생 중에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수학은 공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학을 잘 보면 다른 과목과 달리 끊임없이 문제를 주고 그것을 풀어보라고 하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 담아둔 것을 꺼내는 작업이라기보다 주어진 재료와 규칙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구상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수학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를 축소해서 던져주고 그 안에 내재하는 규칙을 이용해서 닥친 난관을 풀어보라는 것이다. 규칙을 일단 잘 알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적용하거나 다른 규칙을 찾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수학이다. 그러니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현상 파악, 인과관계 분석, 결과 예측, 변수 고려 등 수많은 복합적인 분석과 통찰을 행하게 되므로
다른 여타 과목도 잘하게 되는 것이며 심지어 논리의 영역이 아닌 감성의 영역에서조차, 즉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할 때에도 그것을 넓고 깊게 파악하여 접근함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인생은 수많은 숙제와 그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많은 시뮬레이션이 늘 진행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파악과 비교 분석, 회피, 도전 등의 액션 플랜이 끊임없이 명멸한다. 그러니 그 안에서 버티고 뚫고 나가려면 전략적 사고와 앞뒤를 돌아보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수학은 그런 사고를 하게 하는 과목이며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삶의 기술이고 공식이다. 필자는 물론 수학 공식이나 용어들은 이제 다 가물가물하지만 수학적 논리 속에서 삶을 해석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모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행위는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 하루에 열 서너 번도 더 한다고 생각된다.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인가, 차를 끌고 갈 것인가와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여행을 할 것인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노후 대책은 어찌할 것인가 하는 큰 문제들이 모두 다 수학적 분석과 논리와 적용을 안암리에 행하면서 해결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숫자를 대입해서 하는 수학이 아닌 인간관계 분석과 그것을 통한 결과 예측, 미래 설계 등을 행하는 것까지도. 요즘의 교육 시스템은 일종의 규격에 맞춰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안에서 헤매다 보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부터라도 조용히 앉아 잠깐 학원을 안 가더라도 호젓하고 공기 좋은 야외든 어디든 나가 멋진 벤치가 없으면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나는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면 일단 그 잘하는 것만 게임처럼 즐기면서 진행하자. 하다 보면 분명 성과가 나올 것이며 그 하나의 경험이 그 옆에 것까지도 확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만나게 되는 목표 달성의 진짜 의미는 인생에서 험난한 과정을 잘 견디고 헤쳐나갈 자질과 역량을 얻는다는 것이다. 다 잘하려 하지 말고 일단 하나만 잘하려 들면 해답은 생각보다 쉽게 다가올 것이다. 최소한 그 하나에는 열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열과 성을 다해서 집중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공부의 참맛을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이 성적과는 무관하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성적은 그냥 덤으로 얻는 것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서울대도 그 덤으로 갈 뿐이다. 굳이 서울대에 안 갔다 해도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 지독한 집중과 열정을 경험했다면 꼭 서울대 안 가도 괜찮다. 필자보다 공부도 못했고 서울대도 못 갔지만 더 재밌고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아주 많다. 어느덧 40대가 되어 인생을 돌아보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나 필자 스스로도 때로는 내 중심을 못 잡고 세상 살아가는 시류에 그저 휩쓸려 살아온 것을 고백한다. 다만 지금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분석하고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 등 여지없는 공부의 전략적 사고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름 기특할 뿐이다. 그래서 때로 힘들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도전하는 열정 속에서 그 과정을 즐기며 지내고 있으니 당연히 그러하다. 대학 때는 전공이 도고동문이라 독일어에 빠져서 정말 재밌게 독일 문화원에 다니고 독일 사람들과 어울려 맥주도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다. 마시고 놀기만 한 게 아니라 독일어도 열심히 익혔다. 지금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있는 귀화한 독일인 이참 씨가 당시 독일 문화원 우리 방 선생님이셨는데 내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못 읽겠는데. 독일어인데 쉽게 말하면 당신은 참 독일어 잘하네. 직역하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야 라는 뜻이다. 무슨 천재도 아닌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열정과 재미와 게임을 즐기는 듯 집중력과 들곱하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 말기에는 대학원에도 진학했고 해외를 누비며 넓은 세상에서 살고픈 마음에 한때 외무고시를 공부하기도 했으나 그 전에 없었던 낙방의 고배를 몇 차례 마시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고시도 그 자체를 즐기고 집중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저 외교관이 되기 위한 도구라 생각하고 억지로 했으니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제사가 아닌 제밥에 눈이 어두웠다고나 할까? 대학원 학위 논문 쓸 때 교수님 방 조교도 아니고 박사과정은 일찌감치 안 하겠다던 내가 스스로 설정한 논문 주제에 피를 꽂혀서 남들보다 두세 배 되는 노력으로 어려운 참고 문헌까지 엄청난 수소문 끝을 찾아가며 몇 밤을 새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난다. 지도 교수님이 별로 지도해 준 것도 없는데 글쎄 논문 성적이 A0. 어떤 교수님은 학교에 남아 박사과정을 밟으라고 꼬시기도 했으나 끝내 사양했다. 왜? 그동안 일명 공부라는 것은 참 재밌게 잘해왔으나 평생을 교수라는 직업으로 살기가 싫어서였다. 공부의 참뜻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고 교수라는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다. 많은 후배 독자들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공부 잘한 사람이 교수님 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나? 있다. 대학 교수는 그것만의 독특한 세계가 따로 있다. 난 그 안에 갇히는 것이 싫었고 시장판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뭔가 더 역동적이고 활기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직장 생활은 방송국 PD로 시작했다. 그것도 막 탄생하는 뉴미디어, 바로 케이블 TV였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새 도전의 장으로 뛰어들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무슨 연극하면 맨날 대본 쓰고 연출하고 대학 때는 인문대 연극 동아리에서 지금은 대스타가 된 진영이 형하고 장구치고 탈춤추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생활이었다.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으나 여건이 안 되어 초기에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했었다. 이후 당시 잘 나가던 대기업 계열사였던 우리 회사가 IMF로 인한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방송국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하기 위해 KBS 자회사인 KBS 제작단 경력 공채에 응시하여 드디어 드라마를 하게 되었다. 밤샘과 고민의 연속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나날들이었다. 드라마 감독으로 5년을 지낼 무렵 또 회사가 삐거덕거리며 다시 교양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당시 뉴미디어인 지상파 DMB의 팀장으로 스카우트 기회를 얻어 면접 때 기막힌 프리젠테이션으로 윗분들을 녹이고 새로 개국하는 DMB 회사로 옮겨갔다. 하고 싶은 것과 그것에 집중하는 맛을 제대로 느낀 시절이었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국면을 즐기는 흥분되고 짜릿한 나날들이었다. 지금은 방송 PD로서의 생활도 접고 내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나이 40이 가까워지면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내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는 달리 남의 밑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많은 제약을 주기 시작했고 그것은 왜인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죽이면서까지 하루하루 버티기 위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좀 싫었다. 물론 나를 누르고 사는 것도 또한 도전의 목표일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나를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고민하던 중 미래 사업이라고 감히 확신을 내린 신재생
대체 에너지 사업에 몸을 던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신재생 대체 에너지, 지구를 살리자. 말들은 많아도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야이고 시장이 정착되기 전에 상태이다. 힘들고 바빠도 하루하루가 흥분되고 너무 재밌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하나 이룬다는 사실 자체가 큰 에너지가 되어 움직인다. 그리고 언젠가는 뭔가를 크게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이 서서히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우여곡절은 누구나 다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질질 끌려갈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잘 버티는 힘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바로 열정과 집중이며 그것을 항상 지닐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바로 학창시절의 공부 습관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갈고 닦음으로써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고 성적표의 결과를 떠나서 나를 완성시키는 에너지다. 마음 구멍이 팔자다. 필자의 모친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다. 난 마음을 먹은 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내 마음이 늘 도전하여 이루는 과정을 향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혹 결과는 좀 다르더라도 최소한 후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시 먹고 갈 곳을 향해 집중하고 달려가 보자. 인생이 참 재밌고 활기찰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자세로 공부를 대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생각해 본다. 자, 세상 모든 꼴찌들이여, 다 같이 공부를 즐겨보자. 파이팅! 끝이에요? 네.